반쪽 성능 천무 배치 5년 만에 무유도탄 장착. 차기 단련장 로켓포 MLRS 천무가 반쪽 성능 천무라는 오명을 벗는다. 주식회사 한화가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230mm급 무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고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정병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방사청은 협상을 통해 주식회사 한화와 내년 1월 계약이 성사되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사업 규모는 420억 원으로 알려졌다. 천무는 2009 물결이 2013년 1314억 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화력 무기다. 2016년 8월부터 육군 포병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거리가 80km에 달해 기존 MLRS인 구룡의 2배 이상이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무유도탄은 이발에 900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표적에 떨어지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무는 무유도탄을 장착하지 못했다. 천무가 반쪽 성능 천무라는 오명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유탄을 장착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승인 절차 때문이다. 주식회사 한화에서는 유도탄을 자체 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생산해왔다. 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 측에서 MLRS 무유도탄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국 내 확산탄 규제 법률에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고 불발률 1% 이하 조건을 내걸었다. 개발 완성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의 입장은 돌변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9월에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며 6가지 조건을 다시 만들었다. 이 조건에 맞는 불발률 1% 이하가 나오는지 재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주식회사 한화는 2014년 재검증을 받았지만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군안 밖에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 MLRS 무유도탄을 우리 군에게 중고로 바라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가 지목한 대화력전 전력은 다연장 로켓 MLRS과 전술지 대지 ATACMS, 신형 다연장 로켓 발사기 M270A1 등으로 무장한 210 화력어단이다. 결국 미 국방부는 올해부터 ML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기 때문에 210 화력여단이 사용하고 있는 MLRS의 무유도탄으로 우리 군에게 팔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화는 국내 개발에 성공을 했고 방위사업청과 최종 생산 계약을 성사시켰다. 2. 반쪽 성능 다연장 로켓 천무 미 속셈 숨어있나. 차기 다연장 로켓포 MLRS 천무가 반쪽 성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거리가 늘어난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장착해 올해 하반기부터 배치하기로 했지만 무유도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천무는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 전방 군단에 내년부터는 서북도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천문은 기존 130mm 다연장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MLRS를 성능 개량한 장비다. 군은 천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3조 5,182억 원을 쏟아부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천무 시스템에 필요한 발사대, 탄약 운반차, 유도탄 등 개발에 양산 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무유도탄이다. 국내 방산 기업이 사거리를 늘리고 불발률이 줄어든 무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사용하던 MLRS 무유도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미 측에서 국내 방산 기업에서 MLRS 무유도탄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국 내 확산탄 규제 법률에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고 불발률 1% 이하 조건을 내걸었다. 국내 방산 기업은 2013년 3월부터 불발률 검증을 위한 실사격을 실시하고 새로 개발한 무유도탄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 미국 방부는 2013년 9월에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며 6가지 조건에서 불발률 1% 이하가 나오는지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한미는 그해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추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결국 재검증을 했지만 국내 개발 무유도탄은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한국군은 천무를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 없이 올해부터 실전 배치해야 할 상황에 처해진 셈이다. 기존 MLRS 무유도탄도 다시 생산할 수 없다. 미 측과 맺은 MLA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LRS를 한국에 강맹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 화력여단에 다연장 로켓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 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MLRS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고 중고 매입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지역의 장사정포 중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대폭 늘리고 있어 화력전을 위한 국내 개발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3. 미 이사단 제210포병여단 다연장 로켓포 발사 훈련 실시. 미 이사단 제210포병여단이 북한의 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결정된 이후 올해 한미 합동 독수리 훈련에서 다연장 로켓포, MLRS, 실사격 훈련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4면 참조. 제210포병여단이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군 제5천 야전포병대대, 미공군과 함께 동시에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한 것은 이번 훈련이 처음이다. 제210포병여단 제63-7포병연대는 26일 오후 1시쯤 철원군 동송읍 담터계곡포 서격훈련장에서 MLRS 신형 발사대 M271-13대를 인한 MLRS 고발을 발사하는 시범을 보였다. 15분 간격으로 MLRS 3발씩 3번의 공격이 가해져 목표 지점이 초토화됐다. 한국군 제5000포병대대도 제210포병여단이 MLRS를 발사한 지 5분 후에 MLRS 3발을 발사하는 등 협동화력 공격을 실시했다.
이어서 한국 공군의 K-16, F-5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전투기가 MNRS 탄착점과 북한 진지를 가상한 목표 지점에 폭격을 가했다. 이후에는 아파치 아-64 헬기가 목표 지점을 향해 30mm 대표와 로켓, 기관총을 퍼부는 실전에 가까운 공격을 보여줬다. 이번 훈련은 합동 공중 공격으로 전선 뒤 후방의 적을 정교하게 타격하고 북한 방공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즉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거나 병력 동원을 늦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첨단 레이더 및 컴퓨터를 활용해 방공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상공에서 전투 역량 및 MLRS 탄착점 탐지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2미리니 소령은 이번 JAEAT 작전은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몇 달 전부터 한국군과 미군이 서로 협력해 각종 시스템을 시험, 화력전을 준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210 포병여단은 유사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대응 사격 및 전시 상방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다. 제210 포병여단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300mm 방사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대로 이 부대의 동두천 잔류는 지난해 열린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군 자체로는 방어 능력이 부족해 대북 억지력을 가진 210 포병여단이 동두천에 잔류해야 한다는 여론에 한미 당국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제210 포병여단은 병력 2,000여 명과 다연장 로켓포 2개 대대, 전술지대지 미사일, 신형 발사대, 장사거리 유도형 다연장 로켓 탄약,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워 우수부대상을 받기도 했다.